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잔망스러운 매력을 한껏 뽐내는 19금 히어로 데드풀2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Realistically fast. Okay, hit it. This alone,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Your time's up, dumbass. Well, that's just lazy writing. All right, it's showtime. Don't call it a comeback. I've been here for years. Move or die.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드풀2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말에 바로 봤거든요. 네. 1편을 워낙 재밌게 봐서 저는 이런 미국식 아무 말 대잔치 코미디가 너무 좋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1편에 이어서 좀 새로운 매력으로 2편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데드풀2 개봉 열흘 만에 관객 한 270만 명 정도를 동원하면서 1편의 흥행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 달 가까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독주를 멈춰 세웠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는 아쉽게도 한국 영화 독전에 밀려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흥행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드풀 1편에서는요, 이 암에 걸린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비밀 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히어로가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2편에서는 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 팀을 이루며 이 새로운 가족을 꾸려나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수다스럽고 거침없으며 또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 악동 데드풀은 이 매력이 1편을 이어서 2편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는데요. 네. 성인용 유머는 물론이고 다른 히어로 캐릭터들을 유머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학 개그도 빼놓지 않습니다. 네. 쉴 새 없이 터지는 이 수다 때문에 빵빵 웃음이 터지긴 하지만 아는 사람만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즐겁다는 이 마블 특유의 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처음 보는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매력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뻔한 히어로 영화 같은 전개가 아니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니까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주인공이 1편에서 당했던 생체 실험, 오앵커는 봤다고 했으니까 네. 어땠는지 좀 기억이 나나요? 그 얼음물에 담가 놓는다던가 시험관 안에서 화염 방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끔찍한 고문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우선 어떤 특정한 주사를 넣은 뒤에 이 유전자가 발현하기 위해서 산소가 아주 적은 상황, 혹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황, 이런 극한 환경에 노출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지만 잠재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불사신의 몸이 됩니다. 네. 이 주사로 넣은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 이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환경을 강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건데요. 이 실제로도 이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운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지난 2010년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이 고온이나 저온 환경, 또 저산소 환경과 같은 이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평소 작동을 안 하는 유전자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진이 이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제 사람 세포에 노출시켜서 실험을 해본 건데요. 네. 그 결과 이 정상적인 이 상황에서는 발현되지 않던 유전자가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전자를 활성화를 막는 복합체를 파괴시키면서 이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영화 속 생체 실험이 완전히 허구인 것만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과정, 네. 그 1편에 나왔던 실험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현실에서 데드풀이 존재를 하려면 세포가 무한정 생산이 되는 유전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난 저희가 램페이지를 통해서 동물의 재생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력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램페이지 제가 소개했을 때 유전공학으로 괴수를 만들었을 때 그 괴수에 들어가 있던 재생 능력이 네. 그 아프리카 생쥐라는 유전자를 이용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때도 잠시 설명은 했었지만요. 이 가시생쥐는 피부 조직뿐 아니라 모낭이나 땀샘, 연골까지도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괴수에게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슈퍼히어로의 유전자로도 분명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데드풀 2를 보면서 네. 재생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생물을 하나 떠올렸는데 어떤 혹시 건가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좀 배워봤을 법한데 플라나리아라는 생물 기억하시나요? 네. 아, 네, 얼핏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미꾸라지 같이 좀 생겼는데 아주 작았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실험은 하진 않았는데 네. 나누면 나누는 대로 그 감수 분열을 한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편형 동물 중에 하나인 플라나리아인데요. 이게 한 10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동물입니다. 네. 연한 갈색을 띠고 있고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어서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모습을 알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플라나리아는 자르는 족족, 머리 쪽에서는 꼬리가 만들어지고 꼬리 쪽에서는 없던 머리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개체로 변하게 됩니다. 세로로 잘라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개로 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국 연구진이 플라나리아가 한 마리를 가지고 몇 마리까지 늘릴 수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오. 무려 2만 마리까지 늘리는데 와. 성공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플라나리아는요, 이 신체의 279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만 네. 있어도 새로운 몸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뭐 이거를 거의 죽지 않는 생물, 영원히 계속 분열하는 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재생 능력이네요. 네. 그러면 플라나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재생하는지를 알아내면 영화처럼 그런 슈퍼히어로서의 유전자를 좀 나타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나리아의 비밀을 이제 연구한 연구진이 있었는데요. MIT에 있는 이 피터 레디엔 교수팀이 지난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플라나리아가 신체를 재생할 때 근육 조직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2개를 찾아냈는데요. 이들의 새로운 기능까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히 몸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 근섬유에 따라서 몸통을 둘러싸는 원형 금섬유를 만드는 NKX1-1이라는 유전자가 재생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아낸 건데요. 네. 네. 이 유전자가 고장나면 이 조각난 플라나리아에서 꼬리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아예 분리되지 않고 머리만 2개가 나타나는 플라나리아가 만들어졌는데요. 신체 부위 재생에 있어서 이 NKX1-1, 1-1이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 연구진은 재생 능력을 가진 다른 동물에게서도 이 근육 유전자의 기능이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면 이 재생 능력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데드풀은 가시생쥐보다는 약간 플라나리아랑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나리아의 어떤 이 재생 능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영화적으로 허구니까 사실은 정확히 네.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데드풀 말고 뭐 울버린이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능력을 힐링 팩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힐링 팩터가 어쩌면 뭐 암세포와 조금 더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무슨 얘기죠? 네, 우리 몸에 있는 사실 모든 세포들은 몇 번의 분열을 마치고 나면 네. 어떤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은 분열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암세포는 항암제와 같은 약물이 없다면 모든 세포를 암세포로 뒤덮을 때까지 끝없이 분열을 하면서 멈추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데드풀의 몸속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암세포가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러면 이 재생 능력을 가진 힐링 팩터가 무한히 증식하는 암세포를 이겨내고 또 네. 생명을 이제 평소와 같이 유지하게 하려면 암세포처럼 똑같이 무한히 증식하는 성질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증식 속도 또한 암세포보다는 좀 빨라야 그 재생 능력의 어떤 네.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주인공이 암 환자라는 설정을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어떤 원작 안에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인공이 암 환자였다는 설정 자체도 나름 과학적인 생각에서 설정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데드풀이 엉뚱하고 조금 이상한 슈퍼히어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에도 정말 많은 과학적 내용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영화 데드풀 2 양 기자의 별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화 데드풀 2 별점 3개 반입니다.
거침없는 입담, 액션, 매력이 굉장히 많고요. 유전자는 사실 정확히 몰라도 재생 네. 능력 하나는 뭐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죽지 않는 청소년 관람불과 데드풀을 통해서 세포가 무한정 생산되는 유전자에 대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화에서 잘린 팔이나 다리가 다시 재생되는 능력이 생각이 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분들은 꼭 커서 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